안녕하세요. 리노TV 리치노마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요즘 주식시장이 하도 어려워서 어떤 얘기를 해야 과연 도움이 좀 될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도 좀 정리를 하는 컨텐츠가 될까라는 고민을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 참 어려우시죠? 저도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네요. 근데 예전보다는 정보가 좀 많아져서 쉬워질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네요. 뭐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마음과 꿈꿨었던 삶이 어떤 건지 다시 좀 돌아보고 제 투자 인생에 큰 영향을 줬던 책들을 골라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Back to the Basic 시리즈라고 좀 거창하게 붙여봤고요. 그 첫 번째 책은 사실 제 인생을 좀 바꿔놓은 그런 책입니다. 너무나 재테크 쪽에서는 유명한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인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이 2000년 2월 달에 나왔답니다. 정말 오래됐죠. 20년이 넘은 책인데 벌써 22년이 된 책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재테크 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이 시리즈가 전 세계에서 약 4천만 부가 어마어마한 양이 팔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년 넘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5월 달까지도 예스24에서 판매량을 집계를 해봤더니 종합 베스트셀러 16위랍니다. 22년째 된 책이 이 16위를 했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옛날에 책은 이렇게 빨간색과 뭐 2편은 약간 보라색, 파란색 비슷한 그런 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나온 책이 겉표지가 뭐 까맣게 해서 하나 더 껍데기에 씌워갖고 나왔는데요. 나중에 개정판은 중간에 보라색으로 저자의 사진이 빡 박혀있는 이제 그런 버전이었고요.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실제 작가의 아버지, 뭐 이제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시고 공직에 계신 아버지, 근데 가난한 아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아빠, 학력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긴 하지만 재산을 많이 일구어 놓으신, 경제관념이 아주 좋으신 부자 아빠로 이렇게 나눠 놓고 그 두 아빠의 생각들을, 돈에 관한 생각들을 좀 비교를 해 놓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고 부자 아빠는 거꾸로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악의 근원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거 살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아빠와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자 아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쪽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으라고 하는 아빠, 뭐 하여튼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맨 밑에 거 보시면 집은 가장 큰 투자인 동시에 자산이라고 했는데 이 부자 아빠는 부채고 이게 가장 큰 투자면은 공경에 처한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리스크도 관리하는 거지 피하라고 하지 않는 게 부자 아빠의 얘기였고요. 가난한 아빠는 청구서를 먼저 처리하고 기업이나 정부가 우리의 삶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뭐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부자 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돈에는 관심이 없고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자 아빠는 청구서는 맨 나중에 처리하고 완벽한 어떤 재정적 자립을 중시를 하고요. 몇 푼이라도 투자할 것을 찾으려고 하고 나는 부자고 부자는 이런 건 안 한다, 중요한 걸 해야 된다 뭐 약간 그런 생각, 그리고 돈이 곧 힘이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라는 이런 생각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주인공과 이 부자 아빠의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요.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이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금융 지식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부채가 아닌 자산을 사라. 부채는 이제 내 돈을 계속 갉아먹는 것이고 자산은 나에게 돈을 계속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 자산을 모으는, 사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던 얘기고, 그래서 자산을 모으는데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뭐 사는 거는 열심히 안 했던 것 같고
자산을 사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자기 사업을 해라. 자산은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이거나 주식이나 채권, 수익부동산, 뭐 어음이나 차용증 같은 이런 채권을 대신하는 거죠. 뭐 로열티 수익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부자 아빠의 교훈이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날 세금이 다 떼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기업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기 전에 돈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세금을 정산해서 낸다. 이것도 저 오랜만에 다시 봐서 그런지 하여튼 좀 되게 와닿는 내용이었고요. 부자들은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계속 키우는 거죠. 이제 금융 IQ라고 표현했는데 계속 개발해서 돈 버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하고 능력을 키우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고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해라. 성공에 필요한 기술은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 과정이신가요?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부자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들이 두려움이나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오만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뭐 상세한 내용이 너무 길어서요. 책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돈을 이제 잃는 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나쁜 습관이나 오만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돌아봐라 뭐 이런 얘기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처해 있는 현실보다 조금 더 좋은 이유들을 찾아서 정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매일같이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친구도 잘 골라서 도움이 되게 해야 되고 하나의 방식에 통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새로운 것을 하면서 속도를 빨리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이건 이제 자기 통제를 좀 잘 해라. 현금 흐름이나 사람이나 개인적인 시간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우리는 뭐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거 좀 덜 내려 그러는데 중개인에게는 넉넉하게 지불하면서 좋은 조언을 받도록 해라. 뭐 인디언들처럼 공짜로 뭐 주고받고 뭐 이런 얘기들 자산을 이용해서 사치품을 사라. 사치품을 사는 거 있어서 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산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사치품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뭐 이제 분산 투자도 좋긴 한데 괜찮은 게 있다면 집중해도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당신의 영혼을 선택하라. 뭐 신화의 힘. 가르치라. 그러면 받으려라. 이제 뭐 가르치다 보면 본인도 배우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에 지금 하는 일 중단해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낸 사람을 찾아서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많은 제안을 하고 한 달에 10분 정도는 특정한 지역, 내가 이제 모르는 지역이나 아니면 부동산 뭐 이렇게 뭔가 임장하는 것처럼 돌아다닐 만한 지역들이 있다면 조깅을 하거나 운전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모든 시장에서 분명히 저렴한 게 있다. 뭐 주식도 뭐 가치주, 저평가된 걸 찾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고. 올바른 장소를 찾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 놓은 다음에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아서 거기서 기회를 만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크게 생각하고 역사에서 배우고, 또 마지막 게 좀 많이 와닿던데 행동은 늘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뭐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거의 꽤 오랜만에 이제 20주년 특별판을 사고서 본 거니까 또 한 2년 만에 다시 꺼내서 봤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산을 계속 늘려야 되겠다. 나 대신에 일할 수 있는,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산들을 많이 모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 인생을 바꿔놨고, 이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2년이 지나니까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금 자산의 구조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한 방에 팍 뭔가를 땡기려고 뭔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구조를 짜지 않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래, 맞다. 내가 생각했던 삶의 모습과 구조와 이런 것들은 이런 거였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오늘부터 1일로 해서 열심히 좀 구조를 다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식도 뭐 이제 종목 수줄이느라고 쓸데없이 갖고 있었던 거 한 2종목 팔고, 한 종목으로 뭐 이제 원래 갖고 있던 키우려고 하는 종목 쪽으로 몰고, 뭐 이제 이런 작업들을 구조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나면 제가 생각했던 예전에 꿈꿨었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책이 워낙에 유명한 책이고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안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20주년 특별판이 나오길래 얼른 사서 제가 한번 읽고 저희 아들한테 줬거든요. 아들내미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는데, 이 책 주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제 아들내미 책상에 딱 가운데 꽂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영상 찍으려고 다시 저도 꺼내서 한번 다시 보긴 했는데, 이제 이런 책들은 어려서부터 좀 읽게 하면서 개념을 잡아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이런 좋은 책들을 다시 한번 좀 리뷰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 중간중간에 이슈가 있으면 그런 얘기들을 다루는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